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천사공파 27세존 이원희입니다. 소집하는 삼적 공파입니다. 앞에서 용인 불당골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용인 불당골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인 불당골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한 6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나라를 위한 공헌이 커서 세종께서 하사한 빛나는 유산입니다. 이거는 영예의 선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00년 조상의 혼이 담겨 있는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족보를 보면요, 이 태자종속공파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당골은 연안이시의 근간이 되는 성지입니다. 6세 손인 강호공, 귀자 영자께서는 이 강호공께서 사료와 문헌을 바탕으로 태자첨사공파 습자 홍자를 중시조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세인 분봉공 이주께서 이러한 자료와 가첩 등의 자료를 모아서 족보를 준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 분봉공 아드님 되시는 첨사공 14세 손인 해고공 광자정자를 주도로 1605년에 을사보 초간을 편찬하셨습니다. 광자 정자께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을사보에 있는 내용인데요, 광정께서 찬집하였다는 것은 자료를 모았다는 겁니다. 찬집하여 충청감사 홍록께 보내시고, 이 홍자 로자는 연성군 선조님의 증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자 승자 공승의 손자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 광자정자 해공하고 선조 때 피난 갈 때 같이 이렇게 임금하고 같이 피난 가기도 했는 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친하고 서로 친분이 상당히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홍자 로자 이 선조님이 기자 설자 선조께 질정을 받으셨다 하는데, 질정은 바로 고치는 겁니다. 물어보고 이렇게 고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이렇게 해서 출간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 족보 내용을 보면은 연안이시 한 10개 분파였던 것이 한 4대 분파로 지금 현재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가장 큰 집이라고 할 수 있는 태자첨사공파는 파조가 이 습자 홍자입니다. 우리 중시조가 되시죠. 그리고 이 족보가 1605년 을사보가 초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고 이 광자정자 선조님이 주축이 돼서 초간을 간행하게 됐습니다. 이 1605년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판소부공파는 파조가 이 현자 려자이신데요, 이거는 1729년 기유보가 초간이 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605년하고 1729년이면은 125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통례문사공파, 통례문 부사공파라고도 합니다. 그는 파조가 이 지자 선조님입니다. 이분은 여기는 그러니까 족보가 1807년 정모보가 초간입니다. 그러니까 1807년이라는 것은 그 202년 차이가 납니다. 우리 을사보에 비해서요, 정모보가. 대장공파는 파조가 이 송자 선조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소공파, 우리 판소공파의 기유보가 기유보는 1207년에 초간
판소공파지요. 1729년이 초간이고 통내분사 공파는 정모의보 1807년이 초간이 편찬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분파의 족보 초간에 비해서 을사보는 아까 125년 또 200년 정도 거의 앞섰다. 그리고 다른 족보들이 처음 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전국의 족보에서도 본이 되어 가지고 가히 보학의 근량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연안이시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태자점소공파 의정공이 계시는 용인 불당골입니다. 연안이시의 위상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태자점소공파 태자첨사공의 단소가 모셔진 30만 평의 용인 불당골입니다. 자, 그러한 어떤 근거 내용으로서요. 네. 태조 이성계의 선친,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하고 친한 의정공 이원자 발자 선조님, 그러니까 이성계의 아버지하고 우리 의정공 원자 발자 선조님하고 같은 연배라고 합니다. 한 동네에 살으셨고 서로 그냥 목욕하러 다니시고 이럴 정도로 아주 이웃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선친의 노간지교,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하고 우리 의정공 원자 발자, 이건 노간지교다. 이 노간이라는 것은 이 초안지의 그 유방, 그러니까 초대 황제 유방의 친구가 노간입니다. 이것이 고향에서 아주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이 노간이 공을 마시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노간지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간지교로 개국하면서 출사를 간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벼슬을 나와서 하시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우리 원자발자 선조님은 항절불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운곡 원천석의 자료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항절불사하면은 이게 절개를 지켜서 벼슬을 하지 않는다. 이 항절불사입니다. 항절불사하면 또 고려시대에 항절불사하면 유명한 분들이 한 3분, 4분 있잖아요. 그 목은 이색, 야은 길재, 포은 정몽주, 그 다음에 4사람을 속할 때 또 원천석, 운석 원천석, 이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항절불사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 원천석 이분은 참 우리 원자 발자 선조님하고 아주 친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면 좀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주 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참 원자 발자 선조님이 많이 도와주기도 하셨고, 또 이분은 뭐 고려 충신으로서 이 원래는 원천석이 태조 이방원 태종의 스승이었습니다. 원천석이 이분이요. 예, 그랬는데 이분이 항절불사하셔서 이 고려 72년 중에 한 분으로서 두문동에 들어가셨다 한 분입니다. 그래서 치악산에서 살고 계신다는 말도, 살으셨다는 말도 있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원자 발자 의정공하고 이성계의 아버지 되신 분하고 서로 이웃에 가까이 살았다. 그리고 같은 어떤 세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강호공 귀자 영자하고 판서공 귀자 산자, 이분하고 이제 태조 이성계하고 같은 연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친간의 노간지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각자 선친간의 노간지교다. 그리고 그러니까 귀자 산자 참판서공 아드님이 속자 선조님이거든요. 속자 선조님인데 태종 이방원이하고 같은 연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태종 이방원이가 우리 속자 선조님한테 선조님의 넷째 아들 금자 숫자 선조님을 부마 사위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절을 해서 우리 집안에 큰 화를 입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 서로 이제 이 을사보에 이런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희라고 이게 하는데 희가 이 농담이거든요. 농담으로 고해고갱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집고자입니다. 집. 그 다음에 신이요. 집신으로 가지고 집을 엮는다. 집신은 집날로 엮어야 된다 하는 말로 서로 격이 맞아야 된다. 격이 맞지 않다 하면서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에 연유해가지고 연안이시는 외척으로나 세도가가 되거나 권세를 얻거나 누린 바가 전혀 없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전혀 뭐 세도가든가 권세를 누린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연안이시 태자dom소 연안이시가 명문 중에 명문으로서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을 보면은 의종공은 조선 개국 전부터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부터 원자 발자는 출사를 하지 않았지만은 거기에 아드님 되시는 두 분은 강호공 귀자 영자, 판소공 귀자 산자는 조선 창업에 기틀을 닦는 데 크게 공연했습니다. 연안이시 가문이 일찍이 자리를 잡는데 족보를 이렇게 만드는 일에도 그만큼 빨랐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전국의 풍수가나 지관들이 용인불단골이 명당 중의 명당이라고 지목하면서 명당 자리를 표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명문적인 명문으로 번창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정조 임금은 연안이시를 과연 사만갑족이라 칭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명당이면 틀림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을사보에 나오는 그 용인 구수동 산도인데요. 보면은 여기가 의종공 원자 팔자 선조님이고요. 여기에 이게 써져 있죠. 의종공 대신묘 여기 1번이고요. 그다음에 2번 이 왼쪽에 여기가 이 뭐야 좌의정 귀영 강호 공묘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3번이 요겁니다. 이 원자 발자 의종공 아래 귀자 산자 판소공 선조님인데 여기는 관찰사 귀산 배위 김씨묘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여기 을사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이렇게 산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좌청룡입니다. 외청룡, 내청룡. 이쪽에는 우백호인데 외백호, 내백호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뒤에 배산 임수를 이렇게 돼서 뒤에 산으로 해서 겨울에 바람을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막아주는 역을 안산이라 합니다. 좀 안정된 어떤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그래서 남양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참 명당이다. 들어가면 굉장히 아늑합니다. 양쪽으로 보면은요. 자, 그 다음에 넷째로 실제로 수많은 인재들이 인재들이 나왔고 많은 자손들이 번창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자dom소 인구는 약 7, 800명으로 추정하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과, 무과를 합해서 급제하신 분이 175명이 됩니다. 또 상신이라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되는데 귀자 영자가 강호공이죠. 그래서 건교 좌의정을 역임하셨고 또 임시정부 주석 서고 이동영이가 추석을 하셨고 판서는 6분인데요. 우리 태자첨사공이 귀자 산자 연성군 곤, 그 다음에 해고공 광정, 근곡공 관징 관자징자 인징 지자 억자 이런 분들이 6분입니다. 이 불당골을 이렇게 지키는데 참 큰 역할을 하시는 게 이 근곡공하고
인자, 징자 이런 선조들이 큰 불가능을 시키는데 나중에 좀 이따 나오시면은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청백리인데요. 우리 태자첨사공파에서는 저는 5분으로 봅니다. 인자, 충자 선조님, 해고공, 광자, 정자, 그 다음에 기자, 설자, 그 다음에 후자, 정자, 그 다음에 만자, 원자 선조님은 네이버 지식백과에 들어가면은, 그리고 다음 백과에 들어가면은, 이 정조 20년에 그 청백리로 뽑혔다. 이렇게 확실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백리가 아니다 하는 말도 있고 자꾸 그러는데 저는 이러한 어떤 자료를 봐서 청백리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청백리가 참 청렴한 거잖아요. 우리 이 태자첨사공파는 충신, 효자, 열부, 이란, 절부, 이런 분들이 조선 500년 동안 쭉 이어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선 500년에서 13정략학을 세운 거는 우리 태자첨사공파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집안인과 비교를 해보면요. 과거를 한 분이 하신 거나 또는 판서가 이렇게 한번 나온다고 해도 그 가문의 영광인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분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정말 저는 우리 연안의 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전시라든가 흉년에 어려운 백성들하고 참 나누고 베풀고 고락을 같이 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면은 정말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연안의 시가 그런 걸 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조상님들이 소중히 지켜온 종토입니다. 영양 불당골은요. 이조 판서 아까 그 관자징자 근곡공이잖아요. 타성의 묘를 쫓아내셨어요. 그 다음에 연릉공 아까 요 청백리라고 하시는 만자 원자님하고 경주 종장 이 판서를 하신 분 인자 징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타성이 정한 전답을 모금을 하여 돈을 줘가지고 내도 보내고 종토를 굳건히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6째는 조상의 혼이 담겨 있는 성지다. 우리 연안이시의 정신적 터전이다. 따라서 불당골은 600년이 된 의정호의 성지이고 연안시의 성역이다. 우리는 기필고 종상과 종토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조님이 종토 보존을 위한 노력으로서 구체적인 것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1813년에 편찬한 계유보, 족보 계유보 서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종공령에도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아까 이조 판서를 지내신 근곡공 관징 이조 판서님께서는 용인 묘산에 대하여 경기 관찰사영의 정유학에게 보낸 글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편지의 서한을 보냈다는 겁니다. 윤성임이란 자가 이분이 우리 인척이 되는 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윤성임이란 자가 권세를 얻고 정묘년에 그의 아비의 도둑장을 지냈으며 일찍이 그의 할아비도 도둑장사를 지냈다. 각하 하면 각하는 아까 정유학이라는 분이잖아요. 각하는 즉각 이장을 하고 죄를 엄히 다스릴 것을 용인해연에 명하여 주시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이런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런 서한을 보내니까 경기관찰사의 조치, 경기관찰사 정유학은 용인현에 통문을 했다는 겁니다. 좀 글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글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 죄를 다스린 후 이장하는 것이 순서이나 6개월 안에 나를 받아 이장하라. 혹 날짜를 미루면은 형벌을 더할 것을 통보한다. 이런 어떤 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윤성님의 조치는 즉시 이장하였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용인 구수동 위토라는 건 제사를 지내기 위한 땅을 말합니다. 네, 약 3만여 평이 되는데요. 이 확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도 역시 계율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서문에 나옵니다. 혼 선조님은 경주 종장 인징, 아까 공조판서 지내신 분이잖아요. 이분의 자아들이 되십니다. 여기 한 7분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분, 혼하고 경주 종장, 인자, 징자, 선조님. 다음은 이 혼의 글의 내용입니다. 1690년 경원년에 교리종장 준, 이제 이분이 또 이제 새로 나오는데, 이 청주 목사를 지내신 분인데요. 성모를 하셨어요. 성모를 하는데 대체로 이제 그 당시에 벼슬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상님에게 성묘도 하고 참배도 하고 이렇게 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답을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또 10년, 약 10년 후에 연릉종장 만원, 아까 요 청명리 뭐 하는 요 분인데요. 만자 원자, 만원씨,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만원씨와 같이 성묘, 이때도 이제 참배를 하러 오셨는데, 참배를 하면서 개탄하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을 모아, 다시 오탑니다. 다시 전답을 사서 묘를 지키고 향사를 다시 모시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주 종장, 아까 인징 공조판서 이분이요. 이분이 발의하여 일가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서울과 지방에 유사를 둔다는 겁니다. 유사는 어떤 직무를 맡아서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사를 두되 서울에는 영선조님, 그러니까 암자 선조님의 손자인데 종공력의 저자가 되십니다. 지방에는 혼, 아까 경주 종장 인자 징자 아드님 되잖아요. 그분 인징 을 정하고 돈을 그렇게 거두었어요. 근데 돈이 부족해서 3년 동안 장리를 냈어요. 봄에 곡식을 빌고 가을에 이렇게 이제 1.5배 정도 이렇게 해서 장리를 늘려가지고 그 위토들을 좀 다 사드렸습니다. 이 연릉국 만원, 아까 청명리 하시면 이분하고 경주종자 인징 분들이 발의를 하고, 지자 영자 이선조님은 매매 주선을 하면서 일가의 힘을 합하여 다시 향사를 드리고 나무 같은 걸 베는 금벌을 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은 선조를 위한 공공지물이다. 그래서 뭐 위토 같은 걸, 위토를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공공지물이니 어느 한 사람의 사유물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갈래끼 족보에 기술하여 오래도록 전하는 것이니 자손들은 이 뜻을 알아야 할 것이며, 이를 어기는 사람은 종중이 징치한다. 이 징자가 경계하고 다스린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자꾸 종토를 팔려고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이를 잘 보존하여 수호 지도를 다해야 한다. 이 정의는 1706년 6월 종말 자기를 낮춰서 하는 말입니다. 근지 해가지고 상가 적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이런 걸 우리가 보면은요, 정말 헐벗고 굶주렸던 시대에도 종토를 지키기 위해서 각하하고 각출해서 이렇게 지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먹고 살만한데 왜 종토를, 그 소중한 종토를 팔려고 하는지 참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 세대에 종토를 팔려는 불선 세력이 있어 종사를 어집했는지 개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선조님들이 600년 지켜온 성지인 우리 뿌리를 잃어버리면, 우리 연안시의 잃어버린다면은 우리 연안시의 성을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손 만대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잃어버립니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세대가 죄를 지은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대가 종토 위기를 잘 극복하여 자손 만대에 물려줄 사명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뿌리를 온전히 보존해야 합니다. 용인 불당굴이 우리의 뿌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연안시의 자긍심의 근거가 됩니다. 이걸 남한테 뭐 내세워서 자랑할 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린 스스로 우리 내면에서
우리 선조님들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셨구나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 자손들이 우리 뿌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한번 목격하면은 매사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겁니다. 경건망당하지 못합니다. 한번 와서 참배하게 되면 그렇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한 번 다녀가신 분은 평생 자긍심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십니다. 자손 만대의 정신적 영향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존되어야 최자종파의 거대 일가가 하나로 뭉치고 화합하는 근거가 됩니다. 정말 저는 우리 연합 혈족으로 이렇게 전체 화합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큰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울 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가 되고, 참 남들한테 너무 억울할 때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불닭골 선영이 온전히 보존되지 않으면 태자종파가 한 자리에 모일 가능성은 없어집니다. 겨우 시제나 지내는 형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훌륭한 선영을 자손이 되고 목숨처럼 여기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자종파의 근거지인 용인불당굴의 은덕을 입어 우리는 번창을 했습니다. 종토를 지키고 종중을 바로 세워서 종원들의 화합을 이끌어내면서 골파장을 잘 활용하면 자손에게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지라고 생각합니다. 종원들께 복지나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터전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만 평도 아니고 30만 평입니다. 지금은 금사래기 같은 땅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수익사업으로 전환되었으니 매년 몇십억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지혜롭게 잘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조사님의 큰 은덕이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드리는 핵심은 수익이 아니라 위에서 종토를 꼭 지켜야 하는 이유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영을 지켜야 명문가지, 선영을 지키지도 못하는 가문이 무슨 명문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손이 살아있다는 근거지가 영원 불당골입니다. 영원한 고용, 영원한 성지입니다. 우리는 선영을 잘 보존해서 자손에게 물려줘야 할 사명을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료나 방송이 처음이라 좀 서툴고 미성한 점을 좀 양해를 구하고요. 다음에 더 잘 준비해서 뵙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